기자쇼 만지용입니다. 오늘은 이 뉴진스 사태를 한번 총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일단 이 사태, 3명이 복귀를 완료했고 1명은 계약 해지, 나머지 1명은 아직까지도 거취가 유보적인 상태입니다. 자,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일단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주장은 결코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게 인정이 됐고요. 그 사이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확한 법적인 판단 없이 맹목적인 팬덤의 지지, 그리고 대중을 상대로 한 선동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저는 이 뉴진스 사태가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누군가가 또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는다면 결국 시시비비는 가려지겠지만 적어도 1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누군가는 고통받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아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태를 한 번쯤은 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까먹었습니다.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무슨 일이었지? 어떻게 진행이 됐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지난 22개월에 걸친 뉴진스 사태를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정확히 2024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 하이브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대표였던 민희진 씨와 경영진을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민 전 대표가 대외비인 계약서를 유출하고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 주식을 팔도록 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당연히 민 전 대표는 곧바로 반박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히려 아일릿 같은 다른 걸그룹들의 표절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 측이 자신을 내쫓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내부 감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경영권 탈취 주장에 대해선 어이없는 내용의 언론 플레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양측의 주장, 그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결정적인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2024년 4월 25일) 민 전 대표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죠. 개저씨를 비롯해서 맞다이로 들어와. 저는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의 어떠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서로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맞서고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민 전 대표 쪽으로 여론이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왜 그런지 놓고 보면은 그때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 흥미롭고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거침없다고 할 수 있는 그 울부짖음에 많은 사람이 심리적 동요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누군가 또 나서서 감정적 동요, 감정의 호소를 했을 때 누군가는 언론과 여론의 공격을 받고 굉장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로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 사태의 진위 여부에 쏠려 있지 않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은 가장 화제를 모았던 건 민 전 대표의 의상이었습니다. 그때 입고 나왔던 이 파란 캡모자와 초록색 스트라이프 맨투맨 티셔츠가 곧바로 품절 사태를 빚었고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심지어 얼마 후에 뉴진스 멤버 민지가 비슷한 옷을 입어서 더욱더 화제를 모았었죠. 즉, 적지 않은 이들이 이 사안의 본질을 보려는 게 아니라 마치 민 전 대표의 퍼포먼스에 현혹된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2024년 11월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전에도 라이브 방송이 있었지만 저희는 몇몇 핵심적인 사안들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이었는데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거의 전 언론사가 모일 정도로 생중계를 할 정도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당시 뉴진스는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서 11월 29일 자정부터 계약을 해지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이유에 대해선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확히 어떤 계약을 해지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또 하나 이 주장이 과연 법적인 검토를 끝낸 주장인지에 대해서도 그 어떤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기자회견이 더욱더 문제가 있다고 느낀 건 민희진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 때만 해도 변호사들을 대동했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어리고 훨씬 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 멤버 5명만 나오고 변호사들이 대동하지 않았다. 이건 어떤 의미일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결국 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아예 선을 긋고 시작한 기자회견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자 어도어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신뢰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놨는데 양측 간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결국은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어떠한 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뉴진스를 향한 지지 여론이 더 강했다는 게 당시 저의 판단입니다. 인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그 다음 뉴진스의 독자 행동은 이어졌습니다. 탈 어도어를 선언한 뉴진스는 NJG라는 새로운 활동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에 오른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고 거기서 신곡을 공개하겠다는 얘기까지도 하게 됐던 거죠. 자, 뉴진스와 NJG 누가 봐도 뉴진스에서 그대로 가져온 이름이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 공연이 열린 3월 23일은 이미 법원에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에 대해서 인용 판단을 내린 후라는 거죠. 즉 법적 판단이 있은 후에도 그들은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일날 공연장 인근에서는 NJG 이름으로 자체 제작한 굿즈도 판매됐습니다. 그리고 어도어는 소속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 시점에 맞춰서 홍콩으로 직원을 파견했지만 당시 뉴진스와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었죠. 하지만 이날 공연은 NJG의 이름으로 연 처음이자 마지막 공연이 됐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법원이 어도어가 된 가처분 신청을 인용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때 뉴진스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활동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 버니즈가 속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일이다. 그래야만 더 단단해져서 돌아올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저희는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돌아오는 건 어도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활동 중단이었습니다. 즉 어도어와는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거고요. 이 즈음에 해외 매체랑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사실 많은 여론이 돌아섰습니다. 왜냐면 국내 법원마저도 뉴진스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법원 판단을 기점으로 해서 언론의 반응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들한테 우호적이었던 언론과 여론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거죠. 그때 그들이 택한 건 해외 언론이었고 그때 이게 마치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대한민국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부터 많은 이들이 뉴진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도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건 법원 결정을 이해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인데 1회 활동 시 1인당 10억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멤버가 5명인데 한 차례 독자 활동을 했다. 즉 멤버 1인당 10억씩 총 50억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명령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 뉴진스는 활동을 중단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당시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까지 내렸을까요? 많은 법조인들이 간접 강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많지 않다고 해요. 게다가 1인당 10억이라는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이 받아들여진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어도어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후 불과 이틀 뒤에 홍콩에서 열린 무대에 NJG로 섰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NJG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한 것은 가처분 결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도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뉴진스도 더 이상 개별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때부터는 법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10월
어도어가 뉴진스 5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는데 어도어의 주장이 모두 인용이 됐고 뉴진스는 그야말로 완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게 민사소송이었기 때문에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멤버 5명 전원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뉴진스는 법적으로 어도어 소속이 맞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 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11월부터는 또 굉장히 급속도로 상황이 바뀝니다. 뉴진스 멤버 중 막내 2명인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돌아왔죠. 지난해 11월 12일이었습니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2명의 복귀는 지난 2024년 11월 기자회견 이후에 5인조 뉴진스 내에서 나타난 첫 균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 발표 직후 나머지 멤버 민지, 한이, 다니엘 역시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뒤따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협의를 거친 후에 어도어가 발표한 것과 달리 이 3인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따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멤버는 한이인 것으로 확인이 됐죠. 자, 그리고 이 상황 직후에 민 전 대표도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지금와 생각을 해보면 이 역시 뒤늦게 돌아가겠다고 주장한 이 3명에 대해서도 어도어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도어와 협의를 마치지 못한 이 3인은 여전히 민 전 대표와 소통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게 됐었고요. 결국 이 과정을 지켜보는 대중의 시선은 더욱더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을 딱 하루 앞두고 또 한 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해린과 혜인의 복귀 후에도 이 뉴진스 사태는 한 달 넘게 표류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도어는 한이가 복귀를 결정했고 다니엘과는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이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면서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본 후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 대해선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곧바로 다니엘을 포함한 3인에 대해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22개월간의 치열한 싸움을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는 의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뉴진스는 활동 재개가 가능할까 여부입니다. 일단 완전체는 깨졌습니다. 다니엘과 계약이 해지되면서 민지가 돌아오더라도 4인조로 활동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 민지의 거취도 불투명합니다. 민지 역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 발표 이후에 지금 또 일주일 넘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이 이야기인즉 아직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이 정도 되면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그러면 뉴진스가 3인조로 활동을 할지 아니면 다른 멤버를 더 충원을 해서 5인조로 복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언할 수 있는 건 예전과 같은 인기를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원형이 깨지면 예전처럼 될 수 없어요. 한번 깨진 도자기는 아무리 완벽하게 붙여도 금은 남기 마련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어느 곳에 등장할 때마다 이 사태를 기억하는 이들이 꽤 많을 것이고, 이 사태를 쭉 이어오면서 뉴진스 멤버들은 대중들을 향해서, 그들을 지지해온 이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거나 공식적인 해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즉 그들이 활동하는 무대마다 그런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계속적으로 따라올 거라는 거죠. 결국 이 사태가 봉합되더라도 그 봉합의 상처, 흉터는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 이런 흉을 남게 만든 그 원흉은 무엇이었고 그 원흉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